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어 사채까지 손댄 민수. 매일 새벽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사채 이자만 월 200만 원. 그런 남편을 보며 아내가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와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 결국 혼자 남겨진 민수는 골방 같은 원룸에서 술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2년 후 억만장자가 되어 전처 앞에 나타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 안에서 김민수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35세의 민수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8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이지은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32세로 유명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민수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는 여유로운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된 이 부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이 잠결에 말했죠. 오늘 저녁에 언니가 온다니까 일찍 들어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6시까지는 들어올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언니 정미는 민수를 대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임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특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편 지은이가 근무하는 화장품 회사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 MBA 출신의 박철호가 신임 임원으로 부임한 것이죠. 45세의 철호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온 엘리트였습니다. 첫 전체 회의에서 철호가 자기소개를 할 때 지은이는 그의 화려한 이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그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규모와 성과가 놀라웠죠. 회의가 끝난 후 철호는 지은이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지은 팀장님이시죠? 마케팅팀의 지난 성과를 보니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지은이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철호의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세련된 외모의 지은이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6시 약속한 시간에 맞춰 민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이미 와 있었어요. 39세의 정민은 대기업 과장급 남편을 둔 전업주부로 항상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정미가 말했죠. 어머, 형부 오셨네요. 요즘 회사는 어때요? 별일 없죠? 민수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정미의 말투에서 미묘한 비꼬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 중에 정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또 승진했어.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갔거든. 연봉도 많이 올랐고 요즘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 알아보고 있어. 강남 쪽으로 말이야. 지은이는 듣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민수와 정미 남편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같은 나이대인데 직급 차이가 꽤 났거든요. 정미는 은근히 민수를 겨냥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안정성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 특히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
그래야 가정도 더 여유롭게 꾸려갈 수 있고. 민수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이 역시 언니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가 돌아간 후 부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이 좀 심했지?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실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지은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은이도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철호와의 만남을 얘기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은이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 언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특별한 야망이나 추진력은 부족했죠. 반면 오늘 만난 철호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지은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자꾸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철호와 업무상 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제품 런칭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는데 철호의 아이디어와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철구가 제안했죠. 이지은 팀장, 오늘 저녁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는데.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지은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철호는 자연스럽게 와인을 주문하고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어요. 철호는 지은이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환경에서는 그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 철구가 자신의 BMW 키를 꺼내는 것을 본 지은이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차량 가격만 해도 민수 연봉의 몇 배는 될 것 같았거든요. 철호는 지은이를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정중히 거절하고 지하철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회식이었어? 민수의 물음에 지은이는 업무 미팅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죠. 민수는 지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호와의 저녁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세련된 말투,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는 평범해 보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의 회사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결혼 3년차 가을부터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도 예산 삭감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11월 중순 드디어 회사에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내용이었죠. 그 결과 모든 직원의 보너스가 전액 삭감되고 월급도 30% 삭감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고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민수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긴 했지만 월급이 30%나 줄어들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게 뻔했어요. 특히 대출 이자와 각종 고정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했죠. 지은이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경제는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해? 민수는 일단 적금을 해약해서 당분간 버티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죠. 지은이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한 달에 추가로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늘 피곤해 보이는 민수를 보며 지은이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지은이의 직장에서는 철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철호는 지은이와의 업무 미팅을 자주 요청했고 그때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이런 만남들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철호는 업계 트렌드와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줬거든요. 어느 날 철구가 지은이에게 명품 브랜드 론칭 파티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업계 VIP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네트워킹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석하기로 했죠. 파티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화려했고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철호는 자연스럽게 지은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해줬고 이지은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라고 치켜세웠어요. 파티가 끝난 후 철호가 지은이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BMW 안에서 철호는 지은이에게 말했죠. 이지은 씨는 정말 이런 자리가 어울려요. 재능도 뛰어나고 매력적이기까지 하니까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는 그의 말에 묘한 설렘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배달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호도 그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남편분이신가요? 지은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철호는 별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순간 지은이는 강한 대조감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BMW를 타고 고급 정장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 다른 쪽은 배달 헬멧을 쓰고 기름때 묻은 옷을 입은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정미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민수 저 모양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겠다. 넌 아직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으니까 다른 기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 12월 초 민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죠.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비와 치료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합쳐도 절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민수는 울면서 지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엄마가 위험해. 하지만 지은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자식들이 해결해야지. 민수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역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의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결국 민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자가 엄청났지만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민수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민수는 배달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렸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은이와 철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철호는 지은이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줬어요. 남편분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지은 씨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지은이는 철호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집에서는 늘 우울한 분위기였고 민수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냈거든요. 어느 날 철호가 지은이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급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2배는 높고 미래도 보장되는 곳이죠.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죠. 철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주세요. 연말이 되어서 민수의 회사에서는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민수는 이 소식을 지은이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지은이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실업자가 되고 빚까지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반면 철구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었죠. 지은이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민수를 무조건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졌어요.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민수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명예퇴직 후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경력에 비해 조건을 맞춰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빈 이자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다니며 애를 썼지만 번번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점점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앉아있는 민수를 보면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가끔 민수가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오히려 한심해 보였죠. 곧 좋은 곳 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이런 자신의 마음이 냉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반면 직장에서 철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지은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상담자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철호가 말했죠.
이지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드라이브 어때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지은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철호는 지은이를 데리고 경기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BMW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철호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철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과정을 설명했죠. 이지은 씨도 분명히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환경에 묶여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철호는 더욱 직접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지은 씨 같은 분이 지금 상황에 계속 있는 게 안타까워요. 물론 부부간의 일이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지은이는 철호의 말이 자신의 마음속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던 것들을 철호가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감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될까요? 사실 처음 뵀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적이고 매력적이세요. 지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죠. 철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섣부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지은 씨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마침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멧을 벗고 지친 표정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민수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지은이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철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지은이에게 말했죠. 오늘 즐거웠습니다. 언제든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지은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는 지은이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누구 차야? 지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상사 차야. 우연히 만나서 태워다 줬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이의 표정도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호와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진솔한 고백과 따뜻한 관심이 마음을 흔들었죠. 반면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도 예전에는 귀여웠는데 이제는 그냥 피곤해 보일 뿐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지은이와 철호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관련 미팅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철호는 지은이에게 자신의 비전을 들려줬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지은 씨 같은 분이면 완벽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월 말 정미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말해서 민수한테 미래가 있어? 지금 나이의 실업자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넌 아직 젊고 예쁘니까 다른 기회를 잡아야 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은이는 언니의 말에 점점 더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정미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사랑만으로는 밥 먹고 살 수 없어. 특히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은이는 정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민수의 구직도 진전이 없었거든요. 3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현재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민수가 구직 면접을 다녀온 날 저녁 지은이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디 가는 거야? 지은이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매일 빚쟁이들 전화 받는 것도 지겹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한계야. 무엇보다 너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꼭 일어설게. 좋은 직장도 구하고 빚도 다 갚을게. 하지만 지은이는 냉정했어요. 미안해 민수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민수는 지은이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BMW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지은아,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지은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회사 상사가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리자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철호의 이름과 함께 이혼 절차 끝나면 바로 우리 일 진행하자. 널 위한 자리도 마련해뒀어라는 메시지였죠.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남자 때문인 거구나. 지은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민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5년간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남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민수의 절규에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지은이는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변호사를 통한 협의 이혼으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빚은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되었고 지은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마지막 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져.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사랑했던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철호의 차에 탔고 민수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술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자신이 무력했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자신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후 민수의 삶은 바닥을 쳤습니다. 좁은 원룸으로 이사한 민수는 매일 술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냉장고에는 맥주와 소주만 가득했고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죠. 구직 활동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면접을 봐도 의욕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은이와 함께 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도 맞아줄 사람이 없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죠. 민수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채 이자는 계속 밀려들었고 독촉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걸려왔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기도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도 월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실업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민수는 가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민수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동기인 강태욱이 연락을 한 것이죠. 태욱이는 민수의 상황을 공통 친구를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만나자. 민수는 처음에는 만나기 싫었지만 태욱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태욱이는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태욱이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야. 태욱이는 10명 정도 규모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제작과 시스템 구축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너 대학 때 프로그래밍 잘했잖아.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바뀌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태욱이의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나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특히 신입사원 김서연이 민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29세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선배님. 저는 김서연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의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민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회사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업계를 떠나 있었던 민수에게는 새로운 기술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도움으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연은 인내심을 갖고 민수에게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알려줬어요. 선배님은 기초가 탄탄하셔서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서서히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어요. 특히 서연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현재의 민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서연이 민수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정말 주목받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데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요. 민수는 처음 듣는 용어였지만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를 느꼈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같네.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서연은 기뻐하며 관련 자료들을 민수에게 건네줬어요.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민수는 그날부터 블록체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민수는 관련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주말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죠. 오랫동안 잃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서연은 민수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선배님이 점점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민수는 서연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민수는 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연구했습니다. 태욱이도 민수의 변화에 놀랐어요. 야, 너 완전히 딴 사람 됐네.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어. 특히 블록체인은 정말 대단한 기술 같아. 민수는 이제 과거의 상처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은이에 대한 원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인 동료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민수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민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민수를 인정하고 응원해줬어요. 민수에게는 이런 서연의 태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치열한 공부와 실무 경험을 통해 민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어요. 기술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죠. 민수는 매일 새벽까지 각종 코인들의 백서를 읽고 개발팀의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시장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기술력은 뛰어하지만 마케팅이 부족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화려한 광고나 유명인 홍보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민수는 실제 기술의 가치를 볼 줄 알았어요. 서연에게 자신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코인들을 봐. 기술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데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진가가 인정받을 거야. 서연도 민수의 분석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셨네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작은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월급 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정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선배님, 괜찮으실까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민수는 확신이 있었어요. 철저히 분석한 결과니까 믿어봐. 첫 번째 투자는 민수의 예상대로 성공했습니다. 2주 만에 50% 수익을 올렸어요.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것이죠. 서연은 놀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투자에서는 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투자금이 3배로 늘어났어요. 300만 원이 900만 원이 된 것이죠. 이제 주변 동료들도 민수의 투자 실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이가 말했죠. 민수야, 너 투자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민수는 자신의 분석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개발팀의 실력, 기술의 혁신성,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들을 찾을 수 있거든.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의 투자금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빚을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에게 말했죠. 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 서연은 민수의 계획을 듣고 놀랐어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사업이 뭔가요? 민수는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야. 기존의 부동산 투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민수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건물을 1만 개의 토큰으로 나누면 10만 원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서연은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에요. 이게 실현되면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법적 규제, 기술적 구현, 자금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어요. 민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구현을 위해 개발팀을 구성할 계획을 세웠죠. 태욱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태우가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을래? 너의 기술력과 나의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태욱이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해. 서연도 민수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민수는 기뻤어요. 가장 믿을 만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편 업계에서는 민수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부동산 투자 업체들은 민수의 아이디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도 윤 사장이라는 인물이 민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은 55세로 부동산 투자 분야에서 20년간 사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윤 사장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김민수라는 놈이 우리 시장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견제해야겠어. 새로운 기술로 기존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모양이군. 윤 사장의 견제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을 첫 번째 토큰화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건물주와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법적 검토도 완료했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져요. 1년 전만 해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민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줄은 몰랐어. 민수의 투자 실력은 이제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투자자들이 민수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내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맡는 것은 부담이 너무 커요. 10개월째 되던 날 민수의 투자 자산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빚에 허덕이던 사람이 이제는 억대 자산가가 된 것이죠. 하지만 민수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큰 거야. 서연은 민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요. 민수는 서연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이 시점에서 민수와 서연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 동료에서 개인적인 친구로, 그리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사이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수는 이혼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고, 서연은 선배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전 부인분 생각 많이 나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생각 안 나.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서연은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끌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처받은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하고 멋있어 보여요. 민수도 서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지은이와는 달리 서연은 자신의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 즈음 지은이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소식인데 철호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철호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이었다고 했죠. 지은이가 자신의 의견을 내면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다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런 소식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서연과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1개월째 민수는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욱이에게 말했죠. 태욱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독립해서 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태욱이는 아쉬워하면서도 민수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래, 너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서연도 민수와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선배님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 민수는 기뻤어요. 가장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민수는 서연, 태욱과 함께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회사명은 프로퍼티 체인으로 정했어요.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죠. 민수는 대표이사, 서연은 최고 기술 책임자, 태욱은 개발이사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남의 소규모 상가 건물이었어요. 시세 20억 원짜리 건물을 2만 개의 토큰으로 나누어 개당 10만 원에 판매하는 계획이었죠. 건물주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라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법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서 건물주를 설득했어요.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연 1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 은행 예금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률이었죠. 프로젝트 발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2030세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발표 3일 만에 2만 개 토큰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동시에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존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수의 사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윤 사장은 본격적으로 민수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을 시켜서 민수 회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규제 당국에 신고를 하기도 했죠. 윤 사장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그리고 금융당국에도 신고해서 조사받게 만들어. 새로운 것들이 기존 질서를 흔들면 안 되거든. 윤 사장의 방해 공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관들이 민수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블록체인 토큰 발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법적 검토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했죠.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그 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졌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민수는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투명하게 소통했습니다. 다행히 조사 결과는 문제 없음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민수 회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 조사까지 통과한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연 12% 수익률을 달성했고 투자자들은 만족해했어요. 이 성공에 힘입어 민수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더 키워서 50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지만 윤 사장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민수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가짜 정보를 유포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죠. 정부가 곧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민수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분명히 배후가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계속 투명하게 사업하는 것뿐이야.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전 남편 박철호가 민수의 사업 정보를 캐내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철호는 지은이를 통해 민수의 근황을 듣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은이에게 압력을 넣어서 민수의 사업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수의 성공이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철호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집에서는 지은이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철호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요즘 사업을 한다면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봐. 혹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싶어서. 지은이는 철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는 거였죠. 민수의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민수의 신뢰도가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발표 전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 사장이 매수한 언론사에서 민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어요.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민수 회사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죠. 물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컸어요. 서연이 급하게 민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아침 뉴스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사실과 다른 보도니까 정정 보도를 요청하자. 그리고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해. 하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난 후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 예정이던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참석을 취소했어요. 언론 보도를 보고 불안해진 것이죠.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에서 민수는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조작이 불가능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진정성 있는 설명에 감동받은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첫 번째 프로젝트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결국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 민수의 회사는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프로퍼티 체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퍼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서영과 태욱에게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부동산 토큰화를 넘어서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려고 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는 거야. 서연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규모가 엄청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민수는 이미 철저한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접촉해왔고 정부 관계자들과도 미팅을 가졌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수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한 부동산 개발이 미래 트렌드라고 판단한 거예요. 3월 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대원건설의 회장이 직접 민수를 찾아온 것이죠. 김 대표님의 기술력과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프로젝트 규모는 5조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빚에 쪼들리며 배달 일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5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죠.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건설될 신도시였어요. 10만 가구가 입주할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죠. 민수의 회사는 전체 부동산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윤 사장은 민수의 성공을 보며 분노했어요. 저런 신참이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시장을 뒤흔들다니. 반드시 막아야 해. 윤 사장은 더욱 치밀한 방해 공작을 계획했습니다. 윤 사장의 다음 수는 정치권 로비였어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민수의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한편 철호는 지은이를 통해 민수의 성공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배달 일을 하던 남자가 이제는 조단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철호는 지은이에게 더욱 압력을 가했습니다. 내 전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와. 분명히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지은이는 철호의 질투심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와 이혼할 때는 그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지금 그 성공을 함께 누리고 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9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혁신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민수의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았죠. 한국경제신문은 가난한 배달원에서 IT 재벌로라는 제목으로 민수의 성공 스토리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프로젝트 첫 번째 분양에서는 하루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어요. 투자자들이 민수의 기술력을 믿고 너도 나도 참여한 결과였죠. 민수 개인의 지분 가치만으로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백만장자가 된 것이었어요. 회사 전체 직원들과 함께한 축하 파티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해준 서연 씨와 태욱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민수는 두 사람에게 상당한 지분을 나눠줬어요. 성공을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는 것이 민수의 철학이었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게 가장 기뻐요. 민수는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실제로 민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에 사용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 재단을 설립했어요. 또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죠. 윤 사장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의 방해 공작이 모두 드러나면서 업계에서 추방당했어요. 결국 민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관대하게 용서해줬어요. 다들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봐요. 12월 민수는 올해의 혁신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수는 감격스러운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서연은 민수의 수상식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힘들어하던 모습과 지금의 당당한 모습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연말이 되어서 민수의 총 자산은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 플랫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새해가 밝고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민수의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나야, 지은이야.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은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지은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뉴스에서 봤어. 내가 정말 성공했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반면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민수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지은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철호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철호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은이를 소유물처럼 대했다고 했죠. 매일 행동을 감시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폭언과 폭력까지 행사했어요. 결국 1년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치고 가짜 것만 쫓아갔어. 너처럼 진실한 사람을 떠나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선택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민수는 지은이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 이제 정말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5년 전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달랐죠. 지은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민수의 단호한 말에 지은이는 절망했어요. 정말 안 돼?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해준 사람이야. 민수는 서연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서연은 자신의 성공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거든요. 지은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떠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거든. 지은이는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후회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따뜻해. 무엇보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줘. 지은이는 민수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더욱 후회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 후 민수는 서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가장 힘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준 내가 내 인생의 전부야.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만 초대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태우기가 주례를 맡았고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해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도 멀리서 축하 화환을 보내왔어요. 카드에는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마워했어요. 1년 후 민수는 교육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지은이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면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기원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며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죠. 민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혼당했지만 그 시련이 더 큰 성공과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준 민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